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동이야.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뽕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티셔츠를 아주 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예, 좀 깔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노인 요양 보호 문제를 다뤄봤잖아요. 반응이 아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텐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주시하면서 틈틈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자, 예. 하반기에 달라지고 발전하는 민생 복지 대책들이 있다면서요.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실래요? 아니 저한테는 DMZ 삼행시 귀에 안 주세요. 준비해 왔는데 벌써 오면서 하실래요? 이따 내내 끝나고 하려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하세요. DMZ D. 남북한이나 한반도 평화처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건 네. 경제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D. D. 다다를 수 없던 곳 금단의 땅. M. 마음으로만 간절히 가고 싶었던 그곳. G. 지하자 만났다. 평화다. 통일이다. 공동 번영이다. 뜻은 알겠는데 예. 별로다. 예, 별로입니다. 그냥 암행어사나 하세요. 예, 별로입니다만. 예,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민생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좀 와서 민생복지대책 하반기에 달라지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됐고요. 네. 급여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만 7세까지로 9월 달부터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라고 해서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또 최근에 건강보험 30주년에서 문재인 케어에 어제요. 대한 뭐 논쟁도 있고 네. 찬반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국민들 반응은 지지율이 많은 거로 나오고 왜냐하면 보험 적용 안 되던 것 지금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 확대된다고 하니까 예.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 안 가셨던 분들 저번에 우리 박영섭 원장님이랑 같이 치과치료 정보 드릴 때에도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틀니 그다음에 그렇죠. 어린이들 충치 혼매우기 내진 그 치료 보험 적용된 나오니까 그러면. 정말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특히 치과 예. 진료 같은 경우는 잘 안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싸다고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이 많이 적용된다니까. 그것마저도 저희는 65세에서 60세로 더 낮춰야 네,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65세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잖아요. 좀 이거 안 빨리 좀 좋은데. 낮춰주세요. 예, 계속 발로 뛰겠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분도 좀 늘리고 예. 이런 조치들이 있으면 그게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재원만 뭐 풍부하다면야 뭐 좋겠지만 네. 아껴서 뭐 써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게만 집대 나눠주던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거든요. 네. 그럼 84개월 아이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6세가 지났으니까 포기하셨던 분들도 1년 더 받을 수 예, 있는 1년 거죠? 그 아동 대상이 확대되니까 네. 90%에서 100%로 소득분이 100% 확대됐고 월 작년에 얼마씩 지원이 10만 원씩인데요. 10만 원. 네.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직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아이가 태어난 거 알고는 있지만 그 현금을 보내려면 계좌번호도 알아야 되고 실제 현재 대한민국 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아기가 나오면 예, 국가에다 등록을 하면 바로 만 7세까지 월 그렇죠. 10만 원씩 84세. 예. 지금이 1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는 사실 30만 원까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분명히 아동수당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가장 큰 소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네. 정면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특성화계 중심으로만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공약이었거든요. 전면 무상교육 한다는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고3 그것도- 2학기부터요? 예. 아직 근데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안 돼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고3인 학생들 2학기 때부터 1학기는 이제 등록금을 냈고요. 예. 2학기부터는 이제 수업료가 면제될 예정이 그러니까 곧 있습니다. 3학년 학생 2학기부터는 이제 수업료를 안 내도 된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예. 나머지 1,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는 이제 그 이유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 확보가 충분하다면 올해 2학기 때부터 전면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요. 근데 아직 재정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고3 2학기부터 학생부터 하는 건데 그 예.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1학년 학생부터 하면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은 그 혜택을 못 보고 졸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고3 학생한테 먼저 혜택을 일부 주고 거꾸로 내려온다는 예, 얘기죠. 내년에는 2학년 3학년 그래서 역시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 혜택을 주고 내후년에는 1, 2, 3학년 모두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지원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3부터 하는데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가 상임위만 정상화됐잖아요. 아까 예. 이제 앵커께서도 제발 일 좀 해라. 국회 왜 이렇게 파행이 심하냐 지적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하셨는데 교육이잖아요. 이 상임위가. 그렇죠. 왜 고3부터 하냐 왜 내년 총선 앞두고 하냐고 이렇게 약간 시비를 거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 이 관련 법이 두 가지거든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을 넣으면 근거가 확실해지고 두 번째 그 지방교육재정교훈법 지방의 그 교육재정을 교부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확대하는 근거를 넣는 건데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비를 어떻게 거셨냐면 왜 총선 앞두고 하냐 내년 네. 총선 앞두고 그다음에 고3 학생부터 하냐 이런 건데 일단은 아니 해마다 무슨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그렇죠. 총선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어떤 아무것도 정책도 못하는 할 거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본인들의 정당도 다 공약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늦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차라리 작년에 했었는데 늦어졌냐고 지적하시는 건 타당한데 네. 왜 내년 총선 앞두고 하냐. 그렇죠. 그럼 지금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이거 했다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네. 그렇지도 않거든요. 역시 암양어사의 시각이 아주 예, 예리한 것 평가는 같아요. 엄정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안 찍을 분도 안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과도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3부터 하냐는 논리도 펼치셨어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학생부터 하면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거의 못 보거나 못 보고 졸업을 1년치만 해버리니까. 혜택을 못 보고 예. 1년 정도 혜택을 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탑다운 방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탑다운 방식. 한 번이라도 혜택을 보게 해주는 방식도 이게 더 공정한 것이죠. 예.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올 고3은 3,800억 정도 들고요. 예. 2020년도에는 내년에는 고2, 3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제 1, 2학년 학생 올라가면 그게 1조 3천억 정도 되고 2021년도가 이제 고1, 2, 3 다 하는데 1.9조쯤 됩니다. 네. 그래서 한 2조 가까운 예산이 드는 건 사실인데 지금 올해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복지나 민생에 대한 논쟁만 생기면 막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올해 예산만 470조고요. 네. 그게 중앙정부 예산만입니다. 지방정부와 각종 공기업들 예산까지 하면 1,000조 가까운 우리가 공적 자금이 있는 나라고요. 예. 내년도 예산은 한 500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조면 0.5%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사회에서 이제 복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취자들 중에도 이견이 있는 분이 있을 건데요. 근데 합의가 높은 복지가 있어요. 네. 아동 그다음에 우리 노인 요양 문제다. 노인 복지, 아동 복지, 그다음에 교육하고 학생이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보면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서 훨씬 그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계속 반대하면 3학년 2학기 적용이 안 돼요? 무상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예산 국가장학금 주는 것도 명확하게 고등교육법에 국가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정부가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은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재정을 지원해준 규정은 그런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학기는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시도교육청하고 설령 자유한국당이 반대도 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1.9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되려면 초중등 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육법이 통과되는 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네. 이게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법이 일단 통과되어야겠군요. 그럼 더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 오늘 민생갑병이 여기서 코너를 좀 마치고 잠깐 안수사진 가지 말고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DMZ 삼행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4878님께서 디카프리오보다 잘생긴 MC 최일구 지식과 정보를 주는 허리케인 라디오 사랑합니다. 아유, 이렇게 멋진 삼행시를 다 보내주셨네요. 5838님께서는 다가가자 마음으로 정성으로. 좋습니다. 김도수님께서는 되게 힘들 줄 알았다. 엔간해서는 안 될 줄 알았다. 지금은 아니다. 평화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화팅임내께서는 D. 도전하라 평화에 언젠가는 다가가리라. M. 문 대통령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남북미 모두가 모이는 G. 지금이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1702님께서는 D. 단군 일의 최고의 M. 만남이 이루어졌다. G. 장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와. 예. 자, 장원으로요. 5838님. 다가가자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분 정말 멋지네요. 네, 멋있죠. 다가가자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거 표로 만들어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어야 돼요. 안진걸 소장님 다음 주에 봐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발로 열심히 뛰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